오늘은 최근 입시 변화와 관련된 심각한 보도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킬러 문학을 없애라. 그리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학은 출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뭐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고, 또 이것 때문에 한국교육평가원 수능을 주관하고 있는 그 원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경질이 됐습니다. 잘라졌죠. 그리고 대입 책임 관리자도 이제 교체가 됐고, 경찰과 뭐 검찰이 뭐 압박적인 감사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의 명령을 그 누구도 안 따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능 문학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무조건 EBS 수특, EBS 수환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면은 뭐 현대 소설하고 현대 시는 뭐 그 비연계로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6평에서도. 그렇지만은 현대 소설과 현대 시까지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뭐 입에 수특하고 수완에서 뭐 현대 소설 시까지도 뭐 물론이고, 고전 시가하고 고전 산문 같은 것은 바깥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현대 수필하고 현대 뭐 고전 산문까지도 다 수특하고 수완해서 내야 될 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근의 경향을 제가 압축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한번 하고, 수특하고 수완을 어떻게 중심으로 수능 문학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또 이번에 본 6평 시험지가 있잖아요. 이게 잘 낸 것이거든요. 교육청하고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하고는 잽도 안 되게 굉장히 잘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리적인 그 친밀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작품 해석을 잘못한 작품이 있어요. 조지훈의 맹세를 잘못했는데, 제가 이제 제 해설 강의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 입시 변화와 관련된 그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짤막하게 영상으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말 이번 수능에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정치와 교육의 관계인데요. 윤 대통령이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죠.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뭐 수능을 앞둔 지 지금 석 달 150일밖에 안 남아 있는 시점에서 3월 달부터 계획해 놓은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 전문 연구직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6평 문제가 지금 킬러 문항이 많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문제를 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잘랐단 말이에요. 이제 명분은 뚜렷하죠. 사교육을 줄이겠다, 뭐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그대로만 되면은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학원가에서는 발빠르게 중킬러 문항을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재수 3수생들은 물론이고 현역 대학생들도 킬러 문항이 없앤다고? 그러면 오래 해야지 하면서 막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가, 이런 그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 있고요. 또 과연 지금의 수능 체제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인가. 이 수능이라는 게 원래 그 교과 과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내신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그야말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폭넓은 독서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말하자면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 과정보다도 더 넓은 범위를 다뤄줌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경쟁력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험지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굉장히 진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40년 넘도록 굉장히 진화되어 오면서 논리적이고, 그 공교육에서 또 다루겠지만은 그보다 더 다양한 지적인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상당히 그 역사가 오래되면서 진화를 거듭해온 그 노하우와 축적된 나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하고 중간 정도에다 맞추겠죠. 그러면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고 대학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이 있죠.
그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거저 먹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한두 개만 틀려도 뭐 4, 5등급이 나와버릴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짓한 상황에서 내가 기출문제만 열심히 했어. EBS 같은 건 잘 안 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그 어떤 거 즉흥적이랄까 이렇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 의도는 뭘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표심을 얻으려고 뭐 아줌마들이라든가 뭐 수험생들, 근데 뭐 아줌마 이 부모들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 자체도 이것 자체에 그 장밋빛 그림을 그리진 않거든요. 경쟁이 존재하는 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한은 이런 시험에 거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정한 변별도 난이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너무 이렇게 낮춰서 낸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사교육비가 경감이 되고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뭐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 뜻하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SNS나 뭐 여론도 뭐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총선에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전문직도 아닌데 거기다 명령을 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탄압인지, 또는 뭐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말 그야말로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개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제 성숙된 안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 하시고요. 그 좋은 그 결단을 내려서 이 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투표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교육도 모든 민주화도, 그동안 쌓았던 민주화도 경제도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한 안목을 기대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저나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뭐 어떤 것이든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능 문항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무조건 EBS 수특 수완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도 엄청 강조를 했지만 6월 모평을 철저히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 개념과 원리를 잘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뭐 조금 어렵게 또 출제를 뭐 고도의 기법을 뭐 구사해가지고 낸다 한들 문학은 기본 개념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6평에 나왔던 요런 게 기본 개념이고 원리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EBS에만 주력을 하세요. 일단 접어두고, 그리고 기출 3개년 정도만 하시고, 제 강의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그리고 6월 모평에서 오류가 있었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중에 그 해설하는 강사나 교사들이 잘못 해설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교정을 하는 차원에서 해설을 핵심적인 것만 해드리고 기본 개념과 원리가 뭐냐 이거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죠. 상사동기인데 18번에 보면은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게 기본 개념어예요. 사건의 추이라는 게 소사 전개거든요. 소사는 전개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추이는 옮겨간다 이런 뜻이고, 서사는 전개되기 마련이고, 내면 의식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서사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시간이 바로 기본 개념어예요. 근데 서사 전개, 우리 정서의 환기, 마음의 형성, 이런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 그 시간이 있는 한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없는 곳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 이 시공을 통해서 서사 전개, 정서 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서냐, 어떤 사건이냐,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이번에도 나왔고 구평에도 수능에도 나옵니다. 자, 21번에 보기 문제인데,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뭐 김생희가 영영하고 국려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간섭에
안에서라고 했는데 요게 틀렸거든요.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서 일탈을 한 것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해설을 어떻게 선생님 하시냐면은, 근데 그걸 우연히 봤어요.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 이게 이제 김생인데, 김생의 내적 갈등이 없다. 현실적으로 애정 성취를 방법을 찾는단 말이야. 막동이한테 듣기도 하고 노파의 그 방법을 듣기도 하잖아요. 5월 5일날 단오날 와라. 그럼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건 사회적 관습의 틀을 벗어난 것이잖아요. 운영전에서도 그랬고 궁궐의 담이 나왔잖아. 기출문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이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는 다 갈등이에요. 누가 공격을 하면 외적 갈등이고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없어서 답이 아니고 내적 갈등은 있는데 요게 틀려서 답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관습.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는 해설 강의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갈등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EBS인지 뭐 BBS인지 거기서 아무리 난이도를 낮추고 낸다 해도 기본적인 문제를 틀려버리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거 18고 기치서역인데 요거 이제 고전 시가에다가 이제 고전 산문은 낯선 거잖아요. BEBS잖아. EBS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 자리에 EBS에 나온 고전 산문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 이번에는 낯선 데에서 내잖아. 그럼 잘려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내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한 감시와 처벌의 사회에 우리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본 개념은 22번에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역동성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30번에 보면은 그 현대소설 무성격자에 보면은 내면마저 대상화했다. 요 대상화라는 말이 개념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내면 심리가 있는데 내 얼굴에 웃음이 흐르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웃음이 있다. 이렇게 자기 내면 의식을 물건처럼 꺼내가지고 거리를 두고서 객관화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면마저 대상화했다. 이런 것에 머뭇거리고 거기에 미적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기본 개념어예요. 그 23번에 또 기억에서 미움 시간 표저가 또 나오잖아요. 자, 이게 기본 개념어고요. 여기 이제 세세한 것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25번에 보면 이게 의리와 이욕이라는 핵심 코드, 이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이 나번 기치서행이라는 고전산문을 이해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요게 사실 확인 문제하고 추론 문제가 뒤섞인 문제예요. 이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확인은 안구잖아요. 나와 있다. 나에게 건전한 안구가 있냐 없냐 요 문제고, 추라는 것은 이 추해서 론한다는 건데 이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A를 통해서 B를 미루어 알 수 있느냐, 또 A를 가지고 B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단 말이야. 이게 내 글씨가 지금 여러분들 바쁘게 하니까 지금 좀 안 좋은데, 자 감안해서 보세요. 어차피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도 제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잘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A를 통해서 B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사실 확인이 전제가 되고, 사실 확인의 토대 아래서 이것을 미루어 이끌어낼 수 허용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한 상상이나 어떤 망상이 아니야. 근데 여기 문제가 보면은 각 선지가 각 선지가 참이 되려면은 제시문 외에 또 다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를 설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보면은 이제 제시문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25번 문제야. 여기 내가 이제 아내가 취소소로 가서 이제 결합을 지분 고치려고 하니까 구해와라 했고, 유택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나왔잖아요. 유평은 해보자고 그래. 괜찮다. 왜 괜찮다고 그랬죠?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의리를 해치지 않을 듯 해서, 그러니까 의리를 존중하는 사람이야. 인간의 도리를. 욕심보다도, 이욕보다도.
그래서 간 거야. 아내가 가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얻어왔는데, 아, 다행이다. 근데 막 발을 질받고 난리였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악다구니를 해가면서 가져왔나 하면서 이제 성찰을 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성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공궁, 가난하기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 의리를 존중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나를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내가 나를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나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유평이도 찬동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평이가 반드시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아내가 의리를 반드시 강조하는 사람이냐, 그것까지를 추론하기는 제시문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수험생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것은 상사공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가난해서 불쌍해서 도와줬을 것이리라 내가 추측하는 것이지, 이것도 상사공의 마음은 아니거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욕하고 의리를 중심으로, 의리라는 대의 명분하고 이욕을 중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유태기가 선지 4번에 반대를 했잖아요. 왜 반대를 했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요런 말은 아까 유태기 반대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욕하고 의리를 중심으로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대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의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 유평이가 동의했잖아요. 동의를 왜 했는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은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나에게 권했잖아. 권한 것은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겨룹이 필요했죠. 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했죠. 그리고 겨룹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죠. 그래서 나에게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근거예요. 내가 공공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야. 근데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건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보면 이욕에 빠지게 될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 점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논의들이, 요런 3, 4, 5번의 논의들이 성립을 하려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전제, 뭐가 있어야 된다? 아내하고 유평, 유태기는 전부 다 뭘 추구한다? 이욕보다는 의리를 더 가치롭게 여기는 인물들이다. 그 당대에는 이런 의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뭐 문화적인 풍토가 있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보냈지만 이럴 줄은 몰랐고, 유태기는 유평이는 또 이래서 반대를 했고 찬성을 했다. 이런 논의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런 생략된 전제를 점핑을 해버리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조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었어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사실관계에 입각해가지고 여기에서 상사공이 나를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사공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관계에 틀려서 요거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틀려서 3번을 하고 나머지는 다 추론 문제로 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은 이런 나머지 추론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이렇게 명확한 전제를 제공해 줬어야 되는 문제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사실관계와 추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이제 갈등 또 나오잖아요. 성찰.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문제를 이제 해설한 걸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무성격자잖아. 중심인물, 이게 이제 그 정일이잖아요. 반복되는 동작, 아빠를 위해서 물을 따라주고 했거든. 근데 그럴 때는 내적 갈등을 표면한다. 이게 내적 갈등이 전체적으로는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줄 때에는 아빠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갈등이 없었어. 아이, 아빠 빨리 죽어버려라. 아, 내가 고생한다.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그 갈등, 김생의 갈등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자세히 해설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잘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6평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설 강의를 꼭 들으세요. 제 해설 강의를. 그 다음에 31번에 보면 상황인식,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33번은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가요. 보기에 보면은 잘못 출제를 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그 님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화자의 아낌없는 그 님들에 대한 그 조국과 국가를 위한 지사적인 시거든요. 그네들을 위해서 화자도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해 뜨는 날 아침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야 말겠다. 아낌없는 희생의 의지와 사랑을 보여준 시거든요. 이런 것이지 보기에 보면은 부재하는 님을 기다린다거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시가 아니에요. 한용운의 거짓 이별과처럼 지금 이별은 거짓 이별이고 우리가 언젠가 만날 줄은 알아요. 요런 게 님을 기다리는 거고 바로 낙관적인 기대가 있는 거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는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는 님을 기다리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그런 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런 잘못된 해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닌데도 이렇게 부재하는 님을 기다리고 보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다고 해야 되는 이런 그 죄 아닌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잘못된 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오해가 있는 그 선지 중에 하나가 이 나번에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인데 이 보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문장을 유사 문장을 써가지고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시는 내 언어 앞에서 사물들을 다 세우고 내 언어로 나의 주관적인 언어, 관습적인 언어 말고 내 주관적인 언어로 대상을 명명하고 내 언어로 인식하는 1차적인 언어의 기능을 썼고요. 그리고 내 언어마저도 자유로워야 된다. 사물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사물은 사물대로 자유롭고 내 언어는 언어대로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가 스프링, 봄이라는 거예요. 봄의 자유를 노래한 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봄과 같은 세계라는 것은 자유의 세계거든요. 그 사물들과 함께 언어도 자유, 사물들도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에서가 아니라 세계를 이렇게 목적으로 해놓고 대상들과 공유한다는 건데 이 공유라는 것은 함께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는 물건을 담벽 안에서 어떤 물질을 함께 소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자유롭고 내 언어는 내 언어대로 자유롭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함께 자유로라는 말하고 대상들과 공유한다는 뜻을 여기서는 출제자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 성분이 바뀌었잖아. 봄과 같은 자유의 세계에서. 근데 여기서는 봄과 같은 세계를 물건처럼 대상들과 담벽 안에서 소유한다는 뜻이야.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를 구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금 그 유사한 사이비 선지를 쓴 거단 말이야. 이것은 좀 출제진이 이 선지 작품 선정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인신론적인 시로 잘했는데 아쉽게도 좀 청소년기의 성장 환경이 좀 안 좋으신가 봐. 이렇게 약간 베베 뒤틀렸어. 요건 몰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 의도임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선지에 보면은 이제 내 언어 속에 서라 이 말은 중요한 것은 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 대상을 내 언어에 의해서 인식하고 명명을 함으로써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가 아니고요. 이번에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나의 고유한 언어로서 대상을 명명하고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언어를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언어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건 선지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이건 언어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대상도 자유롭고 언어도 자유롭기 때문에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이게 답이잖아요. 그리고 4번에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냐. 이름과 상관없다. 대상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자유로운 것이지 자기가 외부 상황에 변화를 줄 처지가 못 되고 5번도 자유롭게 뛰어라. 이런 것도 대상은 자유롭다는 것이지 자기가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이래서 틀린 것이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만 제가 좀 설명을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굉장히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의 영역을 정치가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시와 명령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흐름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불리한 쪽으로 가서 희생되지 말고요. 문학은 경우는 이제 결론, EBS 수특 수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작품들 중에서 제가 강조한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마저도 이번 해에는 굉장히 내년에 총선이 있고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명령을 따라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잘리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특 수완에 있는 작품만 무조건 하십시오. 제가 강조한 것만 하시고 6월 모평책 강의를 필수적으로 꼭 참고하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확실하게 익혀 나가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6월 모평 해설 강의하고 이후 전개되는 문학의 핵심 강의를 꼭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번 해에 훨씬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내년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